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힘들 때 여러분들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한테 얘기할 때 보면 아이고 스님 힘들어요. 왜?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도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근데 이유가 자기 이유예요, 남이에요. 남 탓을 해요. 애가 공부를 안 한다, 뭘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애 공부 잘하도록 해달라, 남편 술 안 먹도록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남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남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학교 교육을 하면서 지식을 쌓는 데만 급급하지, 그러니까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달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 같이 해보죠. 뭐 얘기할 때는 편하게 하세요. 아무 얘기나 해도 괜찮아요. 저는 30대 중반인데 애가 둘이에요. 네. 근데 제가 모성애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애가 몇 살이에요? 큰애가 8살, 둘째가 4살인데 예. 그 아기 낳기 전에는 막 책도 많이 읽고 막 육아책을 다 거의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막 근데 아기를 딱 막상 낳고 키우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제 아기가 막 오는 것도 버겁고 안아달라는 것도 버겁고 아기 밥 해주는 것이랑 씻기는 것도 귀찮고 이게 너무 강의를 듣거나 법륜스님 책은 다 읽었어요. 근데 읽어도 그때뿐이고 애들 오면은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너무 예뻐 막 이렇게 해줘야지 너무 예뻐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너무 한심하고 믿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근데 고쳐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큰 고민이라는 게 질문 드립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고쳐지지. 안 고쳐도 돼요. 이미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그 정도면 4살이면 이제 뭐 지금 잘했든 잘못했든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자기가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지은 인연의 과보를 받을 각오를 딱 하고 있으면 애들이 뭐 학교를 안 가도 아이고 그래도 안 죽어서 다행이다 이러고 공부를 꼴찌하면 아이고 학교 가줘서 다행이다 이러고 중간쯤 하면 아이고 그래도 중간이라도 해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늘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정도 해줘서 다행이다 이러면 오히려 애들한테 애착을 가진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한다?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해준 거로 비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고맙게 알았어요. 네, 내가 못한 것 늘 생각하면서 내가 못한 거에 비해서 그래도 니는 그 정도면 잘한다. 네. 알았어요? 내가 못한 거에 비해서 봤으면 네 학교 안 가야 되는데 네가 학교 가주니 고맙고 공부를 꼴찌 해야 되는데 중간 해주니 고맙고 꼭 중간 해줘도 고마운데 이거 이게 10등 안에 들어가줘서 더 고맙고 이렇게 늘 아이가 어떤 걸 하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늘 4가지만 첫째 남을 때리는 거 안 된다. 남의 물건 훔치거나 뺏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거나 욕설하는 거 안 된다. 이 4가지 빼고는 그냥 그저 고맙다 이거 잘한다 이거 고맙다 이래야 돼. 그러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짓꼬라지를 아니까. 네.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이 뭐 정말 못해서 저런 건 아니에요. 자기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 엄마는 이래야 된다는 거를 너무 높이 설정해는 현실에서 자기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지금 저래 죄책감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책만 안 읽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저게 다 책 탓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새끼 낳을 때 책 읽고 새끼 낳아요? 그냥 낳아서 그냥 키우면 돼요. 그냥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애는 저절로 좋아져요.
문제는 책을 뭐 100만 권을 읽어도 자기가 불행하면 자기가 사는 게 힘들면 애한테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애는 엄마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엄마 심리가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애는 미움이 형성되고 불안하면 아이는 불안이 형성되고 엄마가 우울하면 애는 우울이 형성돼요. 마음속에 자아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거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애는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면 애는 그냥 편하게 지는 거예요. 어떤 육아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로 아이에게 좋은 육아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손자나 자기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애기 엄마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는 애기가는 엄마의 영향을 받지 내가 막 안아주고 이뻐해 준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애기 엄마가 편하면 애는 무조건 좋아지니까 시어머니가 좋은 손자를 가지려면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되고 며느리라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누라서 애기 엄마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주는데 아내라서가 아니라 애기 엄마한테 잘해준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젊은 애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젊은이들을 우리 사회가 갖기를 원하면 우리 사회 전부가 애기 엄마한테 어때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말을 한마디 해주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든 뭐든지 다 해줘야 돼. 애기 엄마한테. 근데 지금 살기가 한 사람으로서 살기가 힘든다고 애기 나가 3개월 만에 떼놓고 직장 나가고 자기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애한테 짜증내고 직장 받은 스트레스 혼자서 막 짜증내는데 애한테 배우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갈수록 정신질환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육체병은 병축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런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 돈 하면서 이 물질적으로 나가면서 이 지금 애기 엄마들의 심리가 불안정하고 쫓기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다 나빠져요. 그럼 사회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사람이 나빠지면 사회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좋은 걸 입히고 먹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저 강아지 어미가 강아지 개가 강아지 젖먹이듯이 그냥 그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의 엄마 수업은 육아책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네가 제대로 사람 좀 되라. 아이를 보호하는 그 본래의 본능으로 돌아가거라. 그럼 아이는 저절로 되는데 다 이게 짐승도 하는 그 기본 본능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3살 때까지는 어미닭이 병아리 보호하듯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모범을 보여주고 중등학교인 청소년기에는 간섭하지 말고 가능하면 지켜봐주고 성년이 되면 정을 딱 끊어가지고 더 이상 관여 안 한다. 완전 독립해서 살도록. 그래야 건강한 시민이 형성되고 건강한 청년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는 제대로 안 돌보고 팽개쳤다가 지나갈수록 과잉보호를 해서 심리는 불안하고 과잉보호를 해서 자립심은 없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특징이에요. 심리불안, 무기력, 과잉보호에 따른 의지심은 강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엄마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스님이 뭐 때문에 엄마 수업 같은 책을 쓸까? 이거는 단순히 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수업 이전에 뭐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야 아이들이 좋은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 주례사가 나온 거예요. 네, 다음 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책 너무 읽은 탓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다가요. 귀농을 한 지 1년 조금 더 됐거든요. 네. 아이들 때문에 시골을 택해서 내려오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비빌 언덕을 찾다 보니까 친정으로 오게 됐어요.
부모님 이제 아버지는 반대하셨는데 애들 문제가 걸리니까 허락을 하셔가지고 내려오기는 했는데, 네, 엄마 아버지가 많이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저희가 내려오면 지으시는 농지에서 제가 도지세를 드리고, 부모님은 농사일 줄이고 나는 농사 지을 땅 없고,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자 하고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더 많이 늘려놓으신 거예요. 제가 내려올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부는 아버지한테 농사일 배우면서 아버지 농사 같이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따로 다른 데서 도지를 얻어서 짓는 농사가 있으니까 그 일 하고, 엄마는 이제 집에서 사람들 일꾼들 부려서 일을 하니까 밥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힘이 드시는 거예요. 하던 일보다 더 많아지고, 가끔 이제 엄마가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고. 근데 아버지는 다정한 분이신데도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라 괜찮다가도 가끔씩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걸로 막 화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도 엄마를 굉장히 무시하는 말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세요.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더 엄마를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좀 힘들고, 또 엄마가 너무 우울한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랑 아빠 싸우고 있는 걸 보면은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뭐 둘이 싸우니까 하고 뭐 자리 피하거나, 그냥 엄마가 너무 자기 힘들어서 아빠 얘기를 막 이렇게 흉을 보고 저한테 그러면 그냥 같이 들어주다가 가끔씩 같이 흉도 봐주고.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면, 짜증이 나면 엄마한테, 아니 엄마도 같이 아빠한테 똑같은 식으로 무시하는 말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두 분이 서로가.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 아빠한테만 뭐라고 하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엄마가 입을 닫으세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힘들어서 혼자서 뭐 이렇게 일하다가 혼자 앉아 계시다가 울고. 근데 거의 웃는 거는 어쩌다가 손주들 볼 때 웃고, 나머지는 별로 웃지 않으세요. 그걸 보고 있으려니까 제가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좀 제 마음을 자기가 정리하기가 생각해봐요. 힘들어요. 자기가 여기 내려올 때 엄마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힘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뭐.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해요. 자기가 여기 내려오고 싶을 때 내 필요에 의해서 내려왔다는 거는 엄마의 도움을 얻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거를 딴 데 어디 강원도도 가도 되고 딴 데도 가도 되는데 고향을 찾아왔다는 거는 내가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도움을 조금 얻겠다고 내려왔으니까 부모는 당연히 힘들지 뭐. 그건 자기가 그걸 엄마를 내가 돕겠다고 내려왔다면 그건 착각이고, 엄마가 힘든 건 당연하지 뭐. 제일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안 내려와야지. 귀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엄마 있는 대로 안 와야지. 첫째, 왜 부모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 다 큰 사람이 뭐 때문에 자기 살기 힘들고 자기 애 키우기 힘들다고 그걸 엄마한테 와서 해결을 하려 그래. 자기들 어디 알아가서 뭐 미국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러시아로 가든지 가서 해결을 해야지. 그 첫째 그거 잘못됐어. 자기가 올 때 자기들은 서울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아무 불편 없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힘드시니까 내가 내려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도와주러 온 거지만은 자기가 살다가 애 때문에도 뭐 때문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래도 어디 가면 낫겠냐, 고향 가면 좀 낫겠다. 그럼 벌써 덕을 좀 보려고 온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덕을 보면 상대는 뭐다?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미 어머니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부모는 어쨌든 좀 힘들더라도 자식이 어렵다니까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자기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오니까 엄마가 더 힘든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 당연히 엄마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안 왔어야 되는데 이제 저도 당연히 덕을 보기 위해서 왔고요. 근데 그거를 알고 왔고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왔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걸 보고 있는 게 제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덕만 보고 딴 거는 감수를 안 하려는 거지. 돈을 빌려는 쓰고 갖기 싫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부모님은 늘 자기가 오든 안 오든 싸우셨는데 안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1년에 2번, 3번 와서 인사할 때 그때 싸울 리는 만무하잖아. 다 그렇고 하루 있다가 가고 이틀 있다가 가고 하니까. 그러나 일상서를 보니까 맨날 싸우시는데 그거는 뭐 자기가 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렇게 싸우시면서 사는 거예요. 네. 아니 원래 많이 많이 어릴 때도 계속 싸우는 것만 보고 자랐었고 계속 싸우시는데 엄마가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 살겠다. 그다음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살겠다. 대학교 졸업하면 뭐 결혼하면 손주 나면 지금은 뭐 자기가 이혼을 하면 너네 아빠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이혼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 상관없어. 힘들어만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어머니가 힘들다는 표현이고 안 살려면 벌써 안 살았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 소리로 들으면 되지 뭐. 그냥. 네. 연물 소리로.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꾸 따져가지고 안 살려면 빨리 안 살든지 살려면 살든지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약 사오느라 그러니까 아들은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항상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그 부엌에 있는 빨간 흙을 요래 긁어가지고 그래 이게 죽는 약이라고 사다 줬더니 얘 이놈의 자식아 내 죽는 게 그래 좋나 그러더라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 얘기는 그냥 넋두리로 듣는 돼요. 그냥 엄마가 항상 힘드시다. 엄마는 이제 버릇이 됐거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사는 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고칠 수가 없어. 자기가 엄마 그러지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아빠도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얘기 그냥 들어주고 아빠 얘기 들어주고 엄마 보고 엄마도 그래 하지 마라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고 아빠 욕할 때 덩달아서 같이 하지도 말고 네. 아빠 얘기도 아빠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부모가 자식을 아까 좀한 아이들도 지금 얘기해도 잘 안 듣는데 애도 못 바꾼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낳아가 길러준 부모를 바꾸려고 그렇게 야무진 꿈을 꿔. 그러니까 절대로 삶에 타치를 하면 안 돼. 그냥 넋두리 하면 넋두리 들어드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자기가 그게 힘들면 자기가 이사를 가면 되고 그래도 여기 와서 살려면 그 정도는 뭐 감수해야지. 그거 뭐 힘드는 일이 아닌데 늘 있었던 일이요. 자기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네. 한 집에 살아요? 아니요. 다른 동네요. 다른 동네 사는데 뭐 문제예요? 근데 거의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그뭘 뭐 그냥 시장통에 가서 시장에서 다른 데 일하는 할머니 보듯이 그렇게 보면 돼요. 내 엄마라는 생각을 딱 접고 그냥 옆집이 할머니다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내가 못하는 건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형제다 부모다라는 이유로 자꾸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하면 안 돼. 늘 그렇게 살아오셨어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산다면서도 자기들 다 키우고 살아왔어.
그렇게 힘드는 사람한테 지가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애까지 데리고 와서 또 의지하잖아. 자기가 반성해야지 엄마를 나무랄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 엄마들은 알아서 다 그래도 잘 살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럴 때 싸워가면서 또 저녁에 또 아프다 하면 또 다리 주물러 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들이나 잘 살아. 네. 그렇게 일하면서 그냥 생활하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 광주로 오신 분들은 지금 시골에 다 노부모님 계시잖아, 그죠? 어머니 혼자 계시든 아버지하고 같이 계시든 그러면 지금 시골에 젊은이는 없고 그리고 또 집에서 여기서 좀 밥 먹고 살만하면 다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연세 더 드셨고 농사자 그만 짓고 용돈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근데 그냥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속 해. 그러면 농사만 짓고 재밌어 하면 되는데 또 맨날 아파 죽는다 그래.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래. 근데 내가 가서 도와주려니까 시간은 없고 가서 그 돈 뭐 지어봐야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갖고 자꾸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만 농사를 줄이든지 안 짓든지 하고 그냥 시골에 편안히 사시면 안 되느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걸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특히 성격이 노인의 성질에 이건 우리 부모만 아니라 모든 노인의 성질은 늙으면 그 일어나는 성질이 뭐냐?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몸도 점점 굳고 이 사고도 굳기 때문에 그래서 기껏 얘기해 놓으면 알았다 해놓고 이튿날 보면 어때요? 원래대로 하셔요. 그럼 막 여러분들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야야야 하면 어때요? 그냥 다뤄 주물러 드리고 아침에 호미 차두면 호미 내 드리고 아시겠어요? 또 저녁에 와서 아프다 그러면 다뤄 주물러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아플 바야 내일부터 일하지 마라. 또 아침에 일 나갈 때 또 저녁에 아프다 소리 하려면 일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불가능해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안 돼봤어 그래. 그분들은 요만한 땅 하나도 옛날에 아껴서 논두렁에도 콩 심어서 어때요? 먹고 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땅을 비워놓고 그냥 있다. 죽기 전에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어가서라도 해요. 그게 또 그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그분들 인생이 좋아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지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 아프다는 거는 일했으니 아픈 건 맞고 또 아침에 일 나가는 거는 그 까르마가 그러니까 나가는 거고 그래서 거기 그냥 맞춰주면 돼요. 도저히 내가 분별심이나 못 견디있으면 도망을 가면 돼요. 잔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자리를 피하면 돼요. 안쓰러우면 일요일날 가서 좀 도와드리면 되고 시간 없으면 그냥 일요일날 전화 꺼버리고 딴 데 가버리면 되고 그러지 그걸 갖고 자꾸 부모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해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고 그렇게 맞춰야 된다. 어린애는 뭐 해야 된다? 어른을 무조건 따라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노인은 뭐 해야 된다? 맞춰야 된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시면 같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주말에 가서 밥이라도 맛있게 드리든지 반찬이라도 해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저 나이에 또 밥은 다 누가 한다? 부모가 하도록. 그거 안 돼. 자기가 해야지. 부모가 하는 데 가서 도와주든지. 의지하면 안 돼. 그럼 농사를 과감하게 원래 그래 잡아놨다도 내 안에 만약에 힘에 벅차면 줄여야지 자기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지혜롭게 해야지 자꾸 부모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알았죠? 기도를 좀 해야 돼. 고맙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는 고맙다. 키워주고 낳아주고 키워줘서 고맙다. 하나는 아이고 이 나이에 와서 또 부모님 신세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맙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면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마음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죄송한 줄도 모르니까 자꾸 분별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올해 가기 전에 꼭 스님 뵙고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올해 4월에 광주가 아닌 전주로 달려가서 스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네.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중림정사도 갔다가 질문을 네. 못하고 전주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옆에 학생처럼 많이 울었었어요. 네. 남편과 불화로 제가 집을 못 들어가고 아이들도 못 만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9개월간 별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그때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에게 다들 그 진짜 값비싼 그 돈 많이 내고 제가 상담소도 여러 군데 갔었는데 다들 이혼해야 된다.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처증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계속 이렇게 위로 지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늘 그랬었는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그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우체증도 아니다. 소통의 문제일 뿐이다 하시면서 북한을 예로 드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울고 스님께서도 저에게 너무 큰 그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스님 그 정토에서 하는 깨장에도 갔다 오고 나장에도 갔다 오고 바라지장도 가고 한 9개월을 혼자 있으면서 그 생활을 충분히 제가 누렸었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남편과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풀려서 물론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님은 상대를 바꿀 수는 없다, 고쳐줄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질문한 저를 바꿔주셔가지고 저를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제 가정 문제가 아닌 제 자신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스님께 정말로 아까 책에 사인하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말씀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이크 들고라도 꼭 올해 가기 전에 이렇게 광주 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진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얻은 이 지혜를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잘 가지고 가면서 살 수 있을지 뭐 계속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잘 지켜가면서 살 수 있도록 스님께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잘 새겨서 인생 내내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실천하면서.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반성을 하면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같이 살면 또 이게 안개 어쩌듯이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지금의 나는 없어져 버리고 이 인간이 문제다 이렇게 또 어느 순간에 가버려요. 그 언제라고 할 수가 없이 그게 어느 날 딱 하나의 사건으로 탁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때가 묻어서 이렇게 밝은 눈이 유리창에 먼지가 끼어가 안 보이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저하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바라는 거 없이 그저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걸 매일매일 자기가 독성하고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매일 108배 잘하면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남편이 화를 내면 아이고 저 때문에 당신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 자기 밝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는 우리 목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매일매일 세수하고 샤워하고 오늘 아침에 세수했지만 또 다니다 보면 먼지 안고 하기 때문에 또 내일 아침에 또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늘 세수하고 싸우고 매일매일 깨끗이 해도 한 달쯤 있다 목욕탕에 가서 한번 뿌라보면 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와요. 또 나와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나눔의정을 가든 명상수련을 가든 뭘 해서 조금 더 긴 시간 한 5일이면 5일 동안 자기를 봐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자기 보는 거는 매일매일 먹는 때를 벗긴다면 그 벗겨내는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때가 또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1년에 2차례 6개월 단위로는 가서 다시 자기를 깊이 성찰해보면 아이고 내가 또 이런 때가 있네 이런 때가 있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도록 더 벗겨야 되지만은 자기 내면에 있는 까르마가 이게 급한 거는 좀 꺼졌지만은 속심은 아직 변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중을 따지면 중간쯤밖에 변한 게 아니지 속심은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속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언제든지 되돌이표 딱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진을 계속 해야 그 속심까지 알아차리고 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이게 되돌아가는 윤회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상대가 화를 내거나 뭘 하면 아이고 제가 당신 답답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1년에 한두 차례 반드시 모욕 같듯이 조금 더 깊이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돼. 안 그러면 자기 원 까르마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분이 말하기를 스님 때문에 좋아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님 때문에 좋아졌다 이러면 제가 그거를 갖다가 그렇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예요. 그러면 안 변한 사람은 누 때문에 안 변했다. 스님 때문에 안 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변한 것도 이런 문답을 통하거나 그거를 자기가 실천을 해서 자기가 변화시킨 거지 스님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그럼 대신 또 그렇게 되면 안 변한 것도 또 스님 때문에가 아니고 누 때문에다. 자기 때문에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자기 아들 대학에 걸린 게 스님 덕택이라고 나보고 밥 산다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래서 당신 아들 대학 걸린 게 내 탓이 내 덕이라면 그러면 우리 신도 중에 시험에 떨어진 건 다 누 탓이다. 내 탓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얻어먹고 괜히 그 수십 명 내가 책임질 리가 없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웃었는데 그러니까 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듣고도 영리한 사람은 깨달아서 자기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남의 얘기를 들은 거는 자기한테 깊이는 안다고 봅니다. 이해는 되지만은 저런 분같이 이제 너무너무 답답하면 이게 지푸라기처럼 돼서 이제 변화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도 뭐 이때뿐이고 가면 절을 아까 여기 300배 하라는데 절 할 수 있을까? 저분이 만약에 300배 하라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300배가 낫잖아. 그죠? 이렇게 딱 매일매일 300배 하고 딱 중심을 잡아 나가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이게 긍정성이 돌아오는데 이게 하면 반드시 마장이 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가서 하지만은 한 일주일 지나면 몸이 아프거나 보통 3일 안에 이제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거나 한 열흘 하면 못 하거나 70일 하면 하기 싫거나 이럴 때 이제 관둬버리면 이게 또 이렇게 도돌이표 또 원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딱 잡고 한 100일 하면 나를 알 수 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각이 되고 한 1000일을 해야 이 변화의 기회를 잡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100일 기도, 1000일 기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습관 들어있는 이 까르마 업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모든 물질에는 뭐 무슨 법칙이 있다.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다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습관 들어진 거는 변하려고 안 그래요. 늘 그게 저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야 돼요. 딱 정했으면 계속 나가면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엄청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거다. 그걸 뛰어넘어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늘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10이면 9은 주저앉고 100이면 뭐 99명이 주저앉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기운이 좀 빠져 있어. 패배감일 수도 있고 절망감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래요. 세상 이런데 어떻게 희망을 갖습니까?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듯이 이걸 정신을 차려야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다 패잔병처럼 되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지난 전쟁에 졌으면 다시 준비해서 와싱 상담해서 다음 전쟁에 승리하고 지난 전쟁에서 무슨 실패를 했는지를 다 분석해가지고 대응해야지. 매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패인 원인이 네 때문에다 내 때문에다 하고 욕이나 하고 이런다면 그건 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도 그래요. 실패한 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실패했으면 아 이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래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세상 살만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